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출연하여 한 발언들이 예상한 대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의 각자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세 분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서규 소장께서 좀 전해주시죠. 일단 뭐 지금 매불쇼 주요 발언을 저도 쭉 방송 못 봤지만 이게 정리된 텍스트를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다스베이더 마지막에 나와서 얘기했던 증축 재건축, 용역 촉법 그때 발언했던 것에 편집된 부분들을 조금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아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스베이더에서 통편집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러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 좀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이 실패로 가고 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이 저는 나왔어요. 저는 주목한 게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근데 이 시대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현실주의거든요. 이상보다는 사실 현실주의 가깝고 개인의 인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국익을 먼저 추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마키아벨리즘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스타일을 그렇게 얘기해요. 뭐 독하다고도 얘기하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마키아벨리즘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는 본인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 그 기반을 다져가는 그런 이제 정치 수를 보여주는 게 마키아벨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야당 대표 할 때 사실 마키아벨리적으로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실 성공했어요. 예. 독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독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독하게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유시민 작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독하게 하는 국정 운영 속에서 본인들이 낄 틈이 없다는 게 굉장히 지금 서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영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이 또 이 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적 다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전체 말인 것 같은데 구조적 다수 실패한다. 그러게 가면 안 된다. 그게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의 시도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으나 제3의 길 이런 거 안 된다. 어차피 우리끼리 똘똘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대연정이나 제3의 길이나 구조적의 다수로 가야 되지 이 유시민이 잘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코어 지지층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코어 지지층도 제가 보면은 그들이 교육시켰던 코어 지지층이지 진짜 코어 지지층은 아무 그 판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래온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뭐냐면 지금 구독자 빠지고 뭐 동접자 빠지고 하니까 그 코어들이 빠지니까 이거 우리가 흔들리네. 사실은 제가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들 유시민, 김어준 이분들이 흔들리니까 이게 코어가 빠진다고 하는 거거든. 좋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을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큰 구상에 대해서 이게 충원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얘기 좀 했던 충원 얘기인데 만약 정말 충원을 하고 싶으면 방송에서 하지 않죠.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오늘 그 최욱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전화 문자 해도 돼요. 이거 문자. 직접 좀 만나서 이런 의견을 전하면 어떠냐.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뭐 그럴 이유는 없다.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본인이 선거운동원이었고 등등의 이제 관련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비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얘기가 그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충원이라기보다는 저는 전당대회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발언조차. 전당대회 용을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했던 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코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지만 그쪽 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라고 보여요. 실제로 정말 충원이라 그러면 직접 가서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좀 전에 우리 서영천이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흔들릴 수 있는 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 잡기 위해서 하는 말들로 대부분 들리고 핵심은 뭐 보안 사건 얘기가 저는
가장 눈에 띄거든요. 왜냐 앞 전당대회 주제로 될 것이니까. 그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보안 사건 이제 다시 재고해보라니까 평론가들이 바뀌었다는데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평론가들이나 뭐 법조인 출신들 중에 처음부터 그 주장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논리를 위한 논리 전개를 위한 그냥 본인이 근거를 끌어온 걸로 지금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뭐 또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또 한 며칠간 가잖아요. 지난번 다스페이다 하고 일주일 갔나요? 이번에 또 하고 나면 또 주말까지 또 논란이 또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좀 취임 초기잖아요. 저는 좋아요. 충원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집권 1년 차, 2년 차 때는 좀 입닥으로 아니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때 한번 하는 거 보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럼 또 왕이냐고 왕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또 말을 하면 또 왕이 뭐 다 우리 비판도 못하냐 이런 건데 비판보다는 비난이고 회방으로 보이는 게 제 말의 느낌인가요?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뭐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어떤 형태로든 뭐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서영주 소장이나 박준 변호사의 평가 그리고 이제 예용을 들어봤습니다. 김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포지션, 과거의 발언 이런 것들이 묶여서 자꾸 판단이 되는데 사실 오늘 뭐 발언했다는 내용들 중에서도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은 거니까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이게 왜 이 정권이 사실 검찰 개혁을 모토로 삼았었고 그 검찰 쿠데타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개혁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안수사권 한이만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또 법사위 위원들 중에 몇 분이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을 사실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거보다는 그 뒤에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논의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좋습니다. 봐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제 등판 자체가 우리 박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유시민 작가가 이랬대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잘 없어서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강력한 존재이십니다. 저도 사실 존경하고 그분 말씀 항상 들으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는 뭐 ABC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을 완전히 흔들어 쑥대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약간은 본인 모르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딱 얘기해놓고 뉴스 안 보나요? 보실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그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될 직전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 보수 언론이나 잘 이용해 먹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자면 그 인사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구로 외연을 확장하느냐에서 문제적 인물들이 있었다. 뭐 인사혁신처장 언급도 했었고, 뭐 최근에 그만둔 그 이병태 뭐 전 카이스트 교수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선거 기간에 대통령으로서는 해선 안 될 행동들이 몇 개 있었다라면서 지적한 것이, 그러니까. 소위 뭐 누군가가 이제 명픽이라고 하면서 지금 경기도지사 경선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지칭하면서 나왔었는데 그런 걸 못하게끔 했었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조정식 지금 국회의장, 조정식 의장이 의장을 준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그 직전에 청와대 이제 정무특보로 또 임명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씩 좀 해주십시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그 대안을 제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인사에 픽을 한 그런 인사 선택들이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외연확장 하지 말란 소린지 아니면 외연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 선택이 잘못됐으니 본인하고 의논을 하라는 건지 누구하고 의논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연소기회를 만들라는 건지 예.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지적하기 편해요. 그거 좀 틀려 보여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인사실패 한 2-3명 있는데 봐봐요. 그 인사실패 몇 명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학장 멈추세요. 멈추는 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안이 없는 비판일 뿐이고 두 번째 저는 계속 이게 걸리는 게 아니 명픽 부분에 대한 실패 얘기를 하는데 조정식 국회의장 명픽이라고 하면서 또 서울시장 명픽은 실패했다고 그래요. 네, 그 얘기도 하죠. 정원호 시장을 이제 시장 후보를 그 당시 칭찬하면서 이렇게 딱 유명해졌잖아요. 뭐 그 부분도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픽이 문제인지 명픽이 실패한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이게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면 조정식 국회의장 명픽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고 정원호 서울시장은 명픽이라서 졌다라는 요인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명픽을 해서 졌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논리가 아닌데 논리인 것처럼 보여요. 명픽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정원호 서울시장 안 찍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명픽을 했기 때문에 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시민 작가의 글을 이 메시지나 글을 보면 현혹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냥 국정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국정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인사에 있어서 본인이 좀 조언을 해드릴 건가요? 예. 역할을 얘기를 하시라고 비판하지 말고. 자,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유시민 작가의 뭐 여러 워딩들은 각자 사실은 이게 또 쇼츠로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것 같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발췌돼 있는 내용으로 뭔가 삭제돼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하기보다는 풀 텍스트가 이번에는 뭐 방송에 아예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각자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정치도 오래 하셨고 공부도 제법 하신 분이잖아요. 네. 한국 정치에 만족하시는 모양이죠 지금 상황에. 저는 완전 반대인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수준을 넘어서서 신도시 개발 수준의 정치적인 구조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더 큰 네. 선거제도도 바꾸고 개헌도 해야 되고 정당 구조도 혁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득권화 되셨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저나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이 선거제도 개편이에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핵심이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네. 권역별 비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하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까지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 노무현 정신을 개성한다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민주당 모르겠어요. 민주당 외부인이니까 민주당을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게 보시면서 그대로 현재의 586이라든가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의 권위적 그 지위 체계를 인정하자 뭐 그렇게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네요. 네. 보수적으로 보인다 말씀해 행태적인 주셨는데 부분에서. 네. 일단은 그 전개 개편을 언급을 했는데 네. 유시민 작가는 그 예를 들면 인사 부분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를 두고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는 것 같다는 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정계 개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 준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침소봉대예요. 침소봉대다. 앞뒤 논리가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불만이 좀 있어요. 왜 이혜원 같은 사람 검증도 안 됐는데 처음에 저 찬성했거든. 찬성했는데 검증해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적십사사 총재 임명 문제라든가 저도 그런 데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비판할 그런데 수 이거는 있죠. 사실은 네. 검증의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작은 인사잖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왔던 작은 인사의 문제이지 이걸 보수를 데리고 와서 정계 개편 그럼 누구 국민의힘 데리고 와서 정계 개편해요? 누구하고 정계 개편해요? 한동훈하고 정계 개편해요? 이준석하고 정계 개편해요? 정계 개편해야 될 지금 세력이 없어. 아니, 제가 봐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없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논리 전개는. 일단 소장님이 이제 그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 좀 어떤 거예요? 의원 빼내는 거. 의원 빼내오는 거 쉽게는. 네. 상대방에 있는 의원 데려다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운, 뭐 이병태, 뭐 최동석 이런 사람들을 빼내온다고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 해석이 아니냐. 과잉 해석이다. 네. 외연확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딱 국민의힘 의원들 딱 작업해가지고 한 10명 수면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정계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의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 편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정계 개편인데 지금 용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어떤 피해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유시민 작가가 네, 네, 아마도 그런 생각이 지난번에 이제 그 뉴스공장의 다스베이다 나가가지고 본인이 했던 증축과 재건축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포장지를 입힌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재건축해가지고 좀 최신식 새 집에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아니, 뭐 낡은 나쁜 집에서 겁니까? 네. 낡은 집에서 못 살아 살아요. 아, 뭐 신도시 짓자. 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 그 제가 뭐 방송은 안 들었지만 구교영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신 부분을 보면 네. 본인은 부인을 했지만 우리 사람한테 자리에 안 주고 딴 사람들 데려다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왜 우리 사람 안 써? 왜 내가 추천한 사람 왜 안 써? 이거 항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사 문제를 네. 정계 개편 문제랑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을 완전 악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상종담아 쟤네들하고는 하지 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요. 이거 같아요. 이게 맞냐? 근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비판적 시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중장기 계획의 문제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의 이제 그 이론과 전문가들 통해서 준비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좀 고급지게 비판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에 불과하지만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나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네. 본인 자체는 당적도 없다고 자인을 하면서도 그렇죠. 민주당에 왜 이렇게 애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직전 당적이 정의당이었고 그 전에 통합진보당 뭐 대표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류 정당과는 결이 다른 진보 정당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을 재건축을 할 정도로 문제가 많지 않다라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민주당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진보 정당 실험을 했던 거 아닐까요?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는 겁니까? 근데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그 이상향을 실천을 하지 못한 민주당은 나쁘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쁘다. 실패할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월한 자의식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우월한 생각이 자의식이 드네요.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 운동권들이 주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일이 열거하고 이제 패널들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인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사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했던 분으로 좀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랑 결을 같이 했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병태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배재고 사태 때 여러 가지 언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 권고에 따라 사직을 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데려올까를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을 잘해서 데려온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본인이 가졌다는 논증을 합니다. 그 어떤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논리, 잘 그 안에 모르겠어요. 논리.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이해를 못 하겠다. 이게 저기 운동권 논리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던 철학의 에세이라는 책에 보면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라는 일본 철학 이야기가 나와요. 꼬리에 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논리야 이게 전부 다.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회적인 것은 필연과 구조로서 연결되어 있다. 아, 필연과 구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사람들 그 눈에 저기 모래가 들어가요. 모래가 들어가면은 뭐 쥐가 없어지고 쥐를 잡는 고양이가 들어가고, 그럼 나중에 고양이를 키우는 뭐 통이 늘어나고 통장수가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 일본에 이제 이른바 강자처럼 인과관계 설명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그 옛날에 운동권들 1학년 들어가면 이런 유행하는 책이었거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른바 인과관계에 의한 구조주의적 설명이에요. 모든 것을 다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거야.
결국은 사람을 쓰는 것은 정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라고 그 그렇게 결과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일에는 이어지는. 네. 586, 그 무식한 586들은 몰라. 근데 이 양반은 공부 좀 그나마 추려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조주의, 구성주의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는 거지. 그 이병태 이해우는 모래네 모래.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 하려고 보니까 지금 정기 네. 개편하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온 거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근데 허재무 씨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이제 열거해준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라든가 네. 최동석 처장을 이렇게 기용해서 쓰는 부분들, 이해운 후보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 그게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좀 어떻게 보여요? 사실 이제 뭐 진보 세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정부 운영에 대해서 계속해서 품을 더 넓혀가야 되고 우리 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진영에서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다 보면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창기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보수 인사들 그리고 보수 인사 중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이 맞는 분들을 그러니까, 기용해서 네. 쓰는 거는 저는 우리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기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게 응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 편은 왜 안 써라고 하는 불만만 토로하게 된다고 네. 하면은 저는 이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돼서 이름도 기억 잘 못하는데 김한규 총무처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김한규, 네. 네. 있었죠. 그리고 권정단인가? 먼저 자유총연맹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네. 그런 분들 노무현 정부에 다 참여하셨어요. 제가 같이 뭐 밥도 먹고 했던 그러니까. 기억도 나고 뭐 더 극단적으로 DJP 연대도 했고. 그렇지. 김종필과 함께. 그리고 또 네. 그 생각하면 전 문재인 정부 때 섭섭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YS 아들 김현철 씨 대선 때 엄청 열심히 했거든. 뭐 안 챙겨주더라고. 그거 섭섭하잖아. 그러면 또 가버린 거야. 휙 가버린 거야. 아니 그리고 지금 와서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본인들 그룹이 워낙 코어 그룹이 단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만 인사했지 같은 정당 안에서도 색채가 다르고 그렇죠. 대파가 다르면 인사해서 썼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 왜 자기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사람 맞으니까. 그럼 왜 자기 사람 안 챙겨요? 이러잖아. 그죠? 이게 결국 균형감이에요. 자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쓰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치라는 영역이 유능한 사람을 대다수 써야 되지만 이른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통합용을 위해서 명분으로 조금 일을 하는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고 저는 그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앞부분만 좀 봤는데 앞부분만 보고 오늘 거는 다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셨구나. 생각한 네. 이유가 어느 뭐냐면 부분에서? 네. 변명을 하더라고요. 네. 비겁하게 변명. 예를 들면은 김종대 의원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봤어요. 네. 뭐 이렇게 강준만 씨가 뭐 노무현 정권 비판하니까 그게 이렇게 짤이 있었죠. 네. 강준만을 유시민 씨가 막 엄청나게 음. 비판하고 욕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나 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홍사훈 씨가 비판하는 걸로 들었어. 맞아요. 욕하는 그렇게 거 그랬어. 얘기했죠. 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좀 표현이 잘못됐나?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죄송한 얘기지만 매불쇼 수법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네. 지난번에도 보세요. ABC론 가지고 폭풍이 한번 불었잖아. 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 지금 MBC 시선집중 진행자인 김종배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갖고 와. 한번 틀어 보여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김종배의 비판은 내가 수용한다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논쟁적일 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비판하는 여러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김종대 의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김종대 얘기는 내가 들어. 김종배 얘기도 내가 들어. 근데 나머지 떨거지들 한 얘기 있잖아. 니들 얘기는 내가 안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김종이 들어가야지 듣나봐 보니까 지금 이름에 부교용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언급도 안 돼요. 아, 보니까 지금 언급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저는 그래도 저 문자로 이름이 나갔으니까 제 얘기는 아이고, 좀 그런 셈이죠. 아, 뉴스 명단. 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황희대 선생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유시민 작가부 문재인 정부 비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왜 자기 편이라고 비판 안 하냐 그랬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문재인 정부 때는 비판 안 하다가 또 이재명 정부는 왜 비판해?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 당시 문재인 정부보다 특별히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묻고 싶은 그렇게 거야.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없어요. 보기에는. 네. 뭐 이른바 수치라든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렇죠. 다만 그때는 통합적인 운영을 안 했고 지금은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그 차이일 뿐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장성근 소장님 이야기처럼 인사에 불만이 있구나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게 네. 검찰 개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그었냐?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뭐라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형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 설명을 하면서 본인 설명이 이거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근에 논의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근거로 정부안을 자기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못 내게 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견인하고 주도하는 개혁 방향이 맞득치 않고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로 떠넘기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민주당 코어들이 원하는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집권 여당과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넘긴다, 비겁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유시민 작가의 사고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과대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근데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뭐 수사 기소 분리를 우리가 이제 두부 못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생활의 편이라든가 그렇죠. 불이익 같은 걸 따져보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유시민 작가는 법의 구체적 내용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휘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책임 전가했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어.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야. 사실은 보안 수사권에 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표를 딱 만들어 장점 있고 단점 있고 네. 이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보안 수사권 법률 논쟁을 가지고 누구를 제압한다거나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은 없는 거야. 다만 예. 이걸 가지고 이재명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부족해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남을 때리는 덮어 거죠. 씌우는 거에는 완전히, 예. 활용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나쁜 라벨링 전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인문사회과학에는요 완결한 절대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인문사회과학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다라고 바뀔 이야기를 수 합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진영이 어제는 장성철하고 친했는데 내일은 장성철하고 원수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문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대적 진리예요. 정치적 이익의 문제니까. 근데 이분들은 불가역적으로 법을 개혁해서 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헌법에서 아예 검찰을 없앴다고 칩시다. 다수파가 검찰 독재를 원하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다. 헌법 개정해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만들죠. 불가역적 예. 계획이라는 것은 인문사회의 영역이나 사회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 엉터리 이야기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운동권 절대시 논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설명이 이런 거예요. 네.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안수사권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 남기는 것을 본격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앞에 1차 개혁할 때는 과감하게 내보내줬는데 이걸 내가 여론 받아들여서 잘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졌어라고 당시에 판단했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추단하는 유시민의 논리인 거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개혁이라는 것도 맞득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놔둔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의 고집과 신념만을 강요하는 거는 교조주의라는 좀 생각이 들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맞는 접근 방식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본인이 저런 생각 갖고 있으면 그냥 시민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위치라는 것이 상당히 진보 진영 내에서는 대형 지식인과 스피커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다루겠지만 내 말 듣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저주를 퍼붓는 대로 저주.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해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자체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악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논리를 전개한다면 우리가 이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는 네. 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정치학 교과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보면서 우리가 황당한 얘기들이 많잖아. 근데 그거 우리 암기도 하고 외우면서 그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냥 아멘 하면서 막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고.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도 오류가 있고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 그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저주 퍼붓는 것은 저는 그 진영의 지식인으로서는 적절히 그러니까 하지 이제 않은 그런 행동 점을 같아요. 아니까 걔네들이 네. 이제 어떤 단서를 다냐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존중. 네 생각은 내가 봤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노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늘 보면은 유시민이라는 작가의 그런 특수성인 건데 공부를 많이 한 분은 맞으니까 늘 정치 사상이나 철학을 빌어서 말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는 보면은 이제 그 누구였죠? 그 이번에 마키아벨리를 얘기한 거고 지난번에 뭐 직업으로서 막스 베버 얘기했구나. 아, 예. 이번에 이제 마키아벨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을 마키아벨리에 비유했어요. 네. 그리고 되게 단선적인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인기를 얻는 일은 본인이 하려고 그러고 욕먹는 일은 남을 시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벨리 같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보니까. 예. 제왕하게 나오는 이야기지. 네. 제왕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왕하게 근본 아니에요? 제왕하게 근본이 좋은 이야기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쁜 역할은 참모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읽어보고 네. 로마사 논고라고 해가지고 로마사론도 읽어봤어? 예. 이야기가 현실주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국가를 위해 뭐 어쨌든 민주적인 지도자가 가장 힘이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은 것 같아. 아무튼 대단하네. 네. 아니, 난 로마사론 책을 전공자 아니 뭐 아니십니까? 정치학 전공이긴 한데 이제 너 영어로 이런 책을 봤어. 뭐 정치학 공부하면서 읽는다기보다는 우리 때는 그게 영어로 읽으셨어요? 우리 예. 때는 번역본이 없어가지고 음. 이만큼 두껍잖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읽었는데 그걸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죠. 이해했어? 이해했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키아벨리의 사실은 핵심 뭐냐면은 네. 누군들 이제 보면 이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마치 이렇게 인기 영합적이고 뭐 이렇게 그 폭군 같은 그런 사람을 거 없어요. 가상에 쓴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치인으로의 덕성, 비르투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덕성을 갖추는 게 중요한지 많이 안 사실 해.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악마화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 단선적인 인기 영합적으로 자기 좋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앞에 썼던 책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보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그렇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선적으로 정치 노선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고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이 행간에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어떤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거부터 좀 알려줬으면 이거 아까 검찰 개혁, 계속해서, 인사 이런 아.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네, 정계 이게 개편.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때 중일 전쟁 때 국공합작을 하잖아. 장제스하고 모택동하고 국공합작을 하잖아요. 장제스 옆에 와가지고 계속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저 공산당들 키웠다가 너네 잡아먹힌다. 국공합작 깨라.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깨잖아, 그죠? 네. 그렇다가 결국은 다시 또 하잖아, 그죠? 그거 옆에서 누가 그 코치질하는 거 똑같은 거야. 국공합작을 했기 때문에 중일 전쟁에서 일본군들을 그렇죠. 몰아낼 수 네.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네. 일반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감이라든지 방향성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뭐 싫어한다.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난 아닌 것 같아. 네.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 개혁을 가장 원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그래서 계시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김민석 송영길이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 얘기로 나중에 난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 소프트 랜딩 하는 것 같으면서 네. 결국은 그 얘기를 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네. 김민석 송영길이 싫은 거. 그 다음에 인사에서 왜 자꾸 저쪽 사람들 데리고 오느냐. 우리 네. 쪽 사람들 과거에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근데 예전에 보수에서는 이런 유시민 작가의 그런 그 비근하게 예를 들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런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급의 인사 스피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세일 선생 정도. 아, 돌아가셨죠. 박세일. 그 정도 급 아니야? 그분은 정책적인 부분이었지. 뭐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어떠한 보수가 나가야 될 길 뭐 이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진보 진영안에서의 그런 논쟁. 이문열? 이문열. 비쌀 수 있겠네. 이문열. 비쌀 수 이문열. 있겠네. 계속 이제 보수가 나가야 될 맞네, 길에 대해서 그러네요. 계속 예. 박근혜 때도 그랬고 윤석열 때도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장소장님은 이제 보수 진영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이런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의 행태 같은 것들로 이제 뭔가 선이 그어지고 단층이 생기는 진보 진영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보수적 시각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가 불렀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내가 불렀구나. 네. 교만해지고 오만해졌구나라는 생각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네. 나는 조언을 공론장에서 한다. 최욱 씨가 유시민 방식으로 매번 위기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도움을 줬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움. 그건 이제 그 아마도 최욱 씨가 네. 이제 중간에 거드는 말로 이제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영상을 보면, 틀더라고. 네. 밤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이거잖아요.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또 유튜버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권력지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관리를 하거나 입장을 내세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염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제일 오늘 방송에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병풍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메인 패널은 맞죠. 그럼 옆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실제로 방송을 진행하는 분도 한 분 앉아 있고 언론 미디어의 비평을 정말 쓴소리 자주 하신 분도 앉아 있고 청년을 대표해가지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투쟁을 하신 분도 앉아 있잖아요. 최고 앵커를 제외하고도. 그러면 누군가는 좀 이렇게 그 자꾸 유시민 작가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도 우쭈쭈를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기보다는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면서 들었다면 어땠을까? 같은 편에 네.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건데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방송으로 아쉬운 거고 그리고 뭘 제가- 아쉬워요? 네. 뭐 잘 나가는 거. 아니 그렇게 하려고 강성필 부대변인도 옆에 앉아 있었던 그림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혼내주려고 네. 그랬던 거지. 아니, 약 올리고 그런- 혼내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로 갖다 놓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장성필 저 형 누구야? 저기 우리 누구죠 또? 예. 최진봉 교수. 아 최진명 교수님. 예. 지금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김어준 그 뉴스공장 다스베이더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유시민 작가 노출이 됐고 이번에는 매불쇼에 이제 수요 난장판 노출이 됐는데 그 확실히 그 이번 방송을 보니까 김어준 씨가 편집은 많이 했던 것 같다. 이 확신은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이 네.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매블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다스베이더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뭐 정확히 모르지만 네, 사적은 네. 편집했다고. 편집은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 발언을 편집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 발언하고 아 그래요? 예. 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내가 많이 조언해주고 있는데 내 말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 문제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대로 얘기를 하고 하려면은 싶은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표가 15%에서 2%나 20% 늘어나고 이 왼쪽에서 20%가 빠지니까 손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순간 도덕과 본인의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거는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되는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그 누구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화합의 장면도 연출을 했는데 그 얘기 뭐냐면은 네. 지지자들끼리 뭔가 격해지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줄여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건데 오늘 유시민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에 밝은데 1년 동안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동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기본 컨셉이 혐오 조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황희도 이사는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재명 관련된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친노 친문을 향한 공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보강 설명을 해줘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패가 갈려 싸우잖아. 그 중에서
우리 편인도 넣어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식칼 들고 그 상대편 가서 막 찌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이야기잖아. 그죠? 네. 그걸 이제 이것도 이제 침소봉대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황희두 선생을 제가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뭐 장순수 소장이 그런 적 없잖아. 그죠? 황희두를 욕했다고? 아니 욕한 적 없잖아. 그 예를 들면 근데 황희두가 저 욕을 많이 했어요. 제 욕을. 그래요? 그거 몰랐네 그것도. 네. 아니, 진짜로? 이상한 친구야. 내 욕을 계속 하더라고 아니 지방송에서. 어디서 또 그렇게 욕을 했다. 못 봤는데. 몰라요. 예. 몰라. 하여튼 지방송에서 황희두 TV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알고리즘에 내 이름이 떠가지고 봤더니 내 욕을 하고 앉았어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욕 먹을 짓을 했나? 이준석 의원 얘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나왔나? 뭐 정확히는 네,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아무튼간에. 있- 예. 그러니까 한번 보고 뭐야? 아니 근데 아. 저는 이거 사실 반대로 돌려주고 싶은 게 네. 지금 예를 들면 뭐 딴지 게시판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 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뉴 이재명이라고 본인들이 호칭하는 사람들을 비평하고 예를 논평하는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세요. 역지사지를 못 하나? 아니, 나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예. 혐오 조장 발언은 유시민 씨도 한 거 아니에요? 촉법이라고 그러고 용역이라고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들이 네.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여기까지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본 게임 선거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원호를 픽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실패했다. 서울시장 경선은 불공정 경선이었다. 그리고 한준호도 그랬고 조정식도 그랬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해돼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해야 될 대목이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일이야 네. 이거는 왜? 국회의장 선거에 조정식 그 사전에 그냥 링크 달아가지고 조정식 띄워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정원호 띄워주려고 뭐 일 잘한다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해도 돼요. 이제 하세요. 국민의힘이 공격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또 당 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국은 탈거도 붙였다 이거 아니야? 결국은 그렇지. 나는 예. 정청래 지금 미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왜 김민석 지금 밀고 있어? 이거를 지금 항변하는 거 아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뉴스공장 나와서도 했던 말 제가 유시민 작가 말을 비판한 논좀 뭐냐면 모든 말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하나가 다 이재명 대통령 비판인데 그때는 이재명이란 말을 빼고 하느냐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솔직해진 점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만은 이번에 또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뭐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지금? 근데 안될 이걸 것 같으니까. 난 그것도 굉장히 용감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겁하다 얘기했잖아. 비겁하고, 처음에 네. 처음에 딱 보면은 그냥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청래를 세게 밀었다가 또 안 되면은 본인 또 여러 가지 비판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발언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정청래가 돼야 된다라는 것. 논거를 제공하는 거죠. 네. 네. 이게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식인이 잘 빠지는 병이거든. 불평불만병. 불평불만병. 예. 야 이거 왜냐면 좋은 내가 표현이다. 직접 안 하고 예.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거든. 그 이게 사실 진중권 현상이잖아요. 비슷해지지 말아야 돼. 저도 이제 늘 그런 성찰을 해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성찰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게 세상이거든. 그걸 아니,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 저는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원호를 대통령이 픽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네. 진짜로 인데스에 응원했으니까 그랬다 쳐. 그러면 경선 과정이 그러면 누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200표 가진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청취해보고 경선해가지고 결선도 안 가고 과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따라서 당원들이 투표를 했건 뭐에 동기가 뭐건 간에 그런 당원들의 표심 자체도 본인 스스로가 부정한 오만함. 이건 민주주의에 원래 맞는 겁니까 지금? 안 맞죠. 봉건 시대의 책임 마키아벨리 책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정치를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사용을 한 거잖아요. 예. 인식과 뭐 판단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 트집 잡은 거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야 그냥 전반적으로 흐르는 걸 보면 안 들고. 그냥 트집 잡아서 내 말 안 들은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실패할 거야. 아니, 이런 논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소주 마시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낚시 TV에서 하면 딱 그런 얘기 하지 마시면 하고 그 네. 저기 대통령실에 소주 들고 한명 찾아가서 해야 될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근데 이건 이제 그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이 상대편 악의적인 상대편 입장에서 대통령 당무 개입했네.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유시민 작가도 얘기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지. 이제 당무 개입이다. 네. 또 뭐 그 유튜브 이야기 나오잖아. 비선 실세네. 국정농단이네.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석에서 소주 마시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그럼 저는